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수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래. 수필이에요. 여러분들 수필이 뭐죠?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글이라고 정의 내리면 돼요. 자, 그러면 수필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딱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세요. 어떻게? 자, 앞부분에는 작가가 경험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 경험한 것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느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찾고 거기에 대한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찾으시면 완벽하게 읽는 거예요. 이게 중2 수준에 정확하게 맞는 거. 고등학교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격 부문, 고백적, 내 이야기 한다고요. 성찰적, 출제 포인트가 돼요. 성찰이 뭐냐면 반성력.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반성하게 됐는지요. 그 다음 역설적요. 이것도 100% 출제됩니다. 역설적 표현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이 본문에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 다음 그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그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제 보시면 침묵의 진정한 의미라고요. 침묵용.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글의 특징 보시면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요. 체험이 뭐예요? 경험요. 그 생각, 깨달음요. 독백체의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혼자서 이야기하듯이 표현했다고요. 그 다음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여, 역설은 본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인디언의 말을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강한 인상을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뭔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라고요. 자신의 경험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네요.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죠?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이 보통 흔히 사람들이 하는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잘제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인디언들이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나 지적인 남자예요. 이렇게 내비쳤다고요. 그 다음 바로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보통이죠.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역할이 뭐예요? 상황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어떻게 바뀐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쌩 깠다라는 건가? 보겠습니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인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천막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고요. 나의 인사에 대한 인디언의 반응이에요. 인디언들의 반응요.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었다고요. 희한한 경험 맞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그런 식이란 건 뭐예요? 나는 누군데요? 당신들한테 관심이 많고요. 하지만 인디언들은 반응이 없다라고요.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자, 인디언들의 반응에 대한 나의 추측이에요. 추측 혹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인디언들의 어떤 반응? 아무 반응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석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고요.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고요. 근데 실제 인디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추측이라고요.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나의 경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경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뭘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고요. 침묵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인디언들의 전통이라고요. 이건 뭔 소린가? 계속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라고요. 전통, 인디언 부족의 전통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상대를 느껴요. 느끼는 거라고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역시 내가 깨달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인디언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인디언의 전통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침묵이. 즉, 침묵을 통해서 상대를 가장 잘 느낀다라는 인디언들의 전통을 깨달았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의 흉내를 내곤 했다. 이제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침묵이 상대를 가장 잘 느끼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고요. 인디언들을 흉내낸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고. 이 침묵은 인디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욕먹죠. 저 돌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경험이에요. 경험 두 번째, 인디언을 흉내내고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얻게 된 경험죠. 그럼 이제부터 뭐 나와야 돼요? 나의 깨달음력 보겠습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고요. 깨달음.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요? 침묵은 흉내다, 흉내가 아니다. 흉내가 아니고요.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까지요. 이거를 나는 이 인디언 흉내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상대를 보고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인디언들과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별 중요한 거 아니죠?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고. 인디언들의 특색이에요. 특징이죠.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자, 이거는 뭘 나타낼까? 인디언에 대해서 관심, 흥미가 생긴 거예요. 인디언과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뭐 크게 시험 출제 포인트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과 함께하며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또 다른 뭔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너무 말해, 너무 많이 말해 였다고. 내 별명이라는 거죠.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고요. 자, 이게 경험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경험요? 인디언들이 나한테 닉네임, 별명을 지었어요. 너 너무 말 많아. 왜? 인디언이 입장에서는 침묵이 상대를 느끼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나는 계속해서 투머치 토커예요. TMI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별명을 얻는 경험을 얻었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뭘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뭔가를 깨달았겠죠. 그 깨달은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정말 제잘제잘거리고 살았다라고요. 그 다음 나는요.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자,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요. 말을 많이 자신이 너무 많이 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 개관에서 어떤 내용, 성격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성찰적이 있었죠. 이거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은 내용이에요. 인디언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말 많은 나에 대한 반성, 바로 이게 성찰이 되고 이 성찰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자, 그러면 표현 방식 서 있는 곰의 말을 끌어왔죠. 이게 바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디언족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왜? 그게 진정한 예의니까요.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서 있는 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침묵은 인디언에게 있어 예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은 100%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당신 나라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거 100% 출제예요. 자, 모국어가 뭐예요? 나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침묵이라고요. 침묵.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역설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역설은 100% 출제된다고 했죠. 역설 자체의 뜻은 다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 문장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다 라는 말은 말보다 침묵이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역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역설 다른 말로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자적 지식이 있으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모자가 창을 뜻하고 순자가요 방패를 의미하는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간략하게 해볼게요. 세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한 사람은 창을 파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방패를 파는 사람이에요. 제3의 인물이 이제 이쪽으로 주르륵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 사세요. 이 창은 뭐든지 다 뚫어 드립니다. 이렇게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방패 장수가 방패 사세요.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막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찔러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성립이 불가능하죠.
됐나요? 그래서 창모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하는데 그게 역설이라고요. 즉 성립, 서로 연결해서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모국어는 말하는 거예요. 침묵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국어는 침묵이다라는 것은 서로 연결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모순 역설 표현이라고. 됐습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뭐라고요? 말보다 침묵이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다를 살폈습니다.